3시 26분 37초 구간 지나갑니다. 4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장중 내내 다소 좀 힘 빠지는 장이었죠. 파란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양시장인데요.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전거래일 종가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0.17% 정도 마이너스권으로 집계되면서 2,508.20포인트 정도 선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중에 한때는 2,500선을 잠시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이후에 오후장에서는 대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2,500선을 지지하면서 보합권 내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저점이 2,495포인트, 고점이 2,512포인트, 변동폭도 20포인트가 채 안 됐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현재 0.78% 마이너스권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835.71포인트 선, 전거래일 대비로는 6포인트 정도 내주는 흐름 예상되고요. 그리고 오전장에 저점이 나오고 오후에는 그래도 조금씩 낙폭이 만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다음은 특징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수도 하락, 그리고 종목으로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비율상으로는 7대3, 8대2 이 정도의 구성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 코스피에서 상승불 켜고 있는 종목은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기아, 네이버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막판에 셀업체들 그리고 2차전지 대형주들이 상승을 좀 돌려놓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네요.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상승 돌려놨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오후장에 퍼포먼스 좋고요. 1.22% 정도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도 많이 강하지는 않아도 오늘 시장 대비로는 선전이죠. 플러스권에서 거래 나란히 마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나서 계속해서 분위기가 꽤 괜찮네요. 3거래일 연속된 상승 움직임 이어가면서 톱10 종목군들 후반에 더 힘을 내는 종목이 상당수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주 두 종목만 상승불이고요. 나머지 하락 이 폭은 2% 안팎으로 깊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쪽으로는 오늘도 거래가 실리는데요. 물론 마이너스권입니다. 하지만 아랫꼬리가 달립니다. 장중 저점 대비로는 조금씩 만회해 가려는 의지도 엿보이는 시세입니다. 코스피에서 지금 상한가 보통주는 없고요. 우선주, 대한제당 우선주만 상한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설탕 가격 최고치다라는 데 영향을 받는 이 대한제당 본주는 어제 상한가였고 오늘은 2% 정도밖에 못 오르는데요. 우선주가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2거래일 연속 이렇게 되면 상한가가 되겠네요. 그 밖에도 설탕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는 빙과 그리고 제과 이런 업체들, 크라운 제과, 크라운 해태홀딩스 이쪽이 대표적일 텐데 강세 움직임 오늘장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보시면은 라이콤, 슈어소프트테크 그리고 나노브릭 다소 좀 생소한 종목군들인데요. 이런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뭔가 좀 소재 컨셉입니다. 필름이라든지 그리고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거래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힘이 없었습니다. 거래도 다소 좀 한산해졌고 그리고 사는 쪽보다는 파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양시장 마이너스권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습니다. 뭔가 시장에 뚜렷하게 대안이 있지도 않고요. 매기도 조금은 분산되면서 하나의 원톱이 시장을 방어해주거나 이런 분위기를 볼 수가 없었죠. 그러면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어제 한중일 가운데서 유난히 돋보이는 흐름을 나타냈던 중국 증시도 오늘은 좀 밀렸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 우리보다 먼저 30분 먼저 마감되니까 일본 종가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이쪽만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오늘장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증시 좀 부진했는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최근 들어서 엔저 영향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해석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니케이 225 지수는 1% 정도 상승하는 양상이었는데요. 29,242.82엔대 거래 마치면서 한 300엔 정도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어제 낙폭을 일부 좀 만회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미증시는 혼조 양상이었는데 일본이 유난히 좀 돋보이는 움직임 계속해서 엔화, 이 환율 동향도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보시죠. 0.85% 하락하고 있고요. 중국은 특징적인 게 오전장, 오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전장에는 플러스권 내에서 머물다가 오후장 개장하고 나서 하락 전환, 현재 저점을 낮춰가는데요. 상해종합지수가 0.82% 하락하며 3,367.17포인트 선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심천 증시, 심천 쪽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권 보여주네요. 마이너스 0.65% 정도 기록하면서 중국 전체적으로 하락합니다. 중국은 오늘 경제지표 하나 있었습니다. 4월에 무역 흑자, 무역 수지가 발표됐는데요. 무역 흑자 규모가 82%나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오후에 하락으로 전환됐는데 오전엔 좋다가 갑자기 오후에 좀 전환된 부분, 현재 언론 보도 나오는 것을 좀 보시면서 오늘장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중일 분석 지수 맞습니다. 그러면 환율 동향 넘어가 보시죠. 원달러 환율 오늘 잠잠했습니다. 1,320원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종가 2원 50전 올랐습니다. 1,323원 90전에 거래 마쳤고요. 오늘 1시부터 2시 반 정도 구간 잠시 마이너스 보여주기는 했지만 막판에 다시금 상승 전환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보시면 4거래일이네요.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수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특징주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장 후반이 조금 더 낮기는 했습니다만 코스피도 코스닥도 결국 파란불을 켜면서 파란불 깜빡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화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전해드리죠. 자,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이틀째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전장 대비 0.13% 내렸고요. 포인트로는 3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오늘장 종가 2,510.06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면요. 장 초반만 해도 2,500선을 내주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중 저점 2,495포인트까지 만들어줬는데요. 그 뒤로 약간의 위아래 움직임이 좀 있긴 했지만 낙폭을 그래도 점차 줄여가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2,510선까지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팔자세가 워낙에 좀 뚜렷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300억 원가량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도 300억 원 이상 순매수였죠. 자, 그런데 개인 쪽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1,7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 의료 정밀입니다. 이쪽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장 크게 내려간 업종이 됐습니다. 여기 속한 종목 중에 미래산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낙폭은 1.19%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 뒤로 섬유의복이 0.84% 내렸고, 그리고 비금속 광물업종, 전기전자, 그리고 건설업종이 0.6% 안팎의 하락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의약품 업종이 단연 강세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표 종목인 셀트리온이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자, 보시다시피 의약 업종이 1.4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머지 업종 지수 보시면 모두 다 1% 안쪽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통신업종과 운송장비가 0.7%대 오름세로 거래 마쳤고요. 전기가스와 철강 금속 정도가 0.6%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좀 보실 텐데요. 여기 좀 오늘 흔들렸습니다. 지수 약세를 이끌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삼성전자가 0.91% 내렸습니다. 65,300원 오늘 종가였고요.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조금 더 컸죠. 여기는 1.58% 내림세로 87,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2차전지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아래쪽에 포스코 홀딩스 정도만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보실까요? 전장 대비 1.22% 올랐습니다. 37만 2천 원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오늘장 뚜렷하게 좋았던 건 또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 연일 강세를 보여주는데요. 1분기 호실적 기록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특히나 북미 최대 패션 C2C 커뮤니티죠. 포시마크의 인수 효과가 확인이 됐다는 점, 주가 흐름은 아주 양호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보여줬죠. 거의 2% 가까이 올라가면서 21만 원, 21만 1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주가 상승폭이 강했던 건 바로 셀트리온이었죠. 1분기 호실적, 여기도 실적이 좋았고 거기에다가 램시마이스 씨와 관련한 이익 추정치의 상향과 함께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수 추진을 했던 건에 대해서 철회 소식까지 들려왔죠. 여러모로 이게 주가를 상방으로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확인해 보시면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죠. 셀트리온 5%가 넘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5.79% 급등하면서 17만 1,800원 정도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주들이 어제처럼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나타나줬죠. 현대차와 기아 모두 다 1%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 모비스까지 빨간불 들어오면서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주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1분기 실적 내놓고서 희비가 엇갈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선업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됐다고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조선주들 본격적인 실적 상승을 기대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석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는 점, 대표적인 조선주들 그리고 조선 기자재주들까지도 양호한 주가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종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HD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모두 다 4에서 5%대 주가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4.5% 올랐습니다. 26,5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중공업도 3.3%대 오름세로 오늘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 밖에 현대미포조선도 빨간불 들어왔고요.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보시면 한국화본 같은 종목이 2.85% 올랐죠. 11,54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HSD 엔진이라든지 일승 같은 종목도 특히 일승 쪽에서는 상승 탄력이 상당히 크게 나오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실 텐데 설탕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세계 설탕 가격이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설탕 관련된 종목들이 연일 화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도 제법 있죠. 일단은 먼저 기존 강세 나왔던 종목 중에 살아남은 건 바로 제한제당이었습니다. 대한제당 보시면 본주와 우선주 모두 강세 마감이죠. 자, 그런데 특히 본주와 우선주의 갭이 좀 있습니다. 본주는 윗골이 제법 달면서 일단 상승이긴 하지만 고점 대비 상승폭이 좀 줄었죠. 3%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주는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종가 4,355원까지 기록이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 새롭게 좀 부각이 됐던 게 설탕이 들어가는 제품을 판매하는 쪽, 그러니까 이 식품 관련주들 과자나 커피 이런 쪽이 부각이 됐습니다. 크라운제과와 크라운제과 우선주가 장중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윗꼬리를 제법 달면서 후반이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됐고요. 한국맥널티 커피 관련된 종목이죠. 이쪽도 5%대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제법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혜태제과 식품도 마찬가지로 윗꼬리 길게 다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식품 관련된 종목들 설탕 관련해서 급격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틀째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낙폭이 거래소에 비해서 조금 더 컸습니다. 전장 대비 0.76%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장 종가는 835.8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10시 구간쯤이죠. 저점이 나왔습니다. 827포인트까지 내려갔었고요. 그 뒤로 횡보세를 좀 보여주다가 오후장 들어오게 되면서 낙폭을 조금 줄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830선대 중반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는데 이 외국인의 매도가 더 뚜렷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여줬고요. 기관이 500억 원가량 매도 우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뚜렷하게 좀 사들였죠. 개인은 1,700억 원 가까이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이쪽 역시 하락이 좀 더 많았습니다.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좀 불안한데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북미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섰지만 조만간 이 과잉 생산에 덫에 빠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감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일단은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입니다. 좀 밀렸죠. 보시면 전장 대비해서 에코프로 BM이 2.07% 내렸고요. 에코프로도 2.35%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LNF도 역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LNF도 전장 대비 마찬가지로 2% 정확히 내렸죠. 24만 5천 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역시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 형제들은 단연 돋보이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모두 강세 마감이 됐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가 넘게 올랐습니다. 7만 3,800원에 종가 확인이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48% 상승으로 8만 2,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모처럼 로봇주들 올라오면서 그중에서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솟구쳤죠. 시총 순위를 뚜렷하게 좀 올렸습니다.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래쪽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크게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자세한 그 상승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 특징주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징주 먼저 가스 관련된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자로 전해진 소식이었는데요. 정부가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이 LNG 도매 시장의 민간 개방을 포함해서 가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기대감에 따라서 가스 관련된 에너지주들 오늘장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다만 장 막판까지 그 강세를 쭉 이어가지는 못하고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종가 좀 보시면요, 대성에너지와 대성산업이 오늘 나란히 3%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특히 대성에너지가 그런 모습 뚜렷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강세가 좀 뚜렷했던 건 코스닥에서 GSE와 K럼 같은 종목이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쪽도 고점 대비 상승폭은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GSE가 종가상으로 16% 올리면서 4,565원에 거래를 마쳤고, K럼이 5%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 장중에는 강한 모습 보여줬다가 음봉 기록됐고, 윗꼬리도 꽤 길게 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실 텐데 로봇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 초 정말 좋았죠. 자, 그러다가 잠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4월 말부터 반등하는 흐름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시기가 이 지능형 로봇법의 개정안이 통과한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점, 증권가에서는 정부 정책이 이렇게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석과 함께 오늘장 초반에 로봇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여기도 장 후반까지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기세가 다소 좀 사그러들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강세를 보여줬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종가상으로도 7% 넘게 올리면서 11만 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이 밖에 로보스타와 로보티즈, 유일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T로보틱스 같은 종목은 뉴로메카까지도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